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입니다. 너무 주저리 많이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 간략하게 최대한 핵심만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 라고 하면은 주식의 가격도 다른 여러 물건들 혹은 서비스들과 동일하게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럼 그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은 가격은 현금과의 교환이 일어났을 때 결정된다. 입니다. 이게 혹시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라는 게 그 가격표에 써 있는 게 가격이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은 그 가격표에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게 맞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저희가 소비하는 상품들이 공산품이고 시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상품 혹은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혀 있는 가격이 실제 그 가격표에 있는 가격이 실제 그 서비스 혹은 상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초코파이 하나가 있는데 초코파이 하나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8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초코파이는 가격이 8천만 원일까요? 가격표에 있는 값을 가격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8천만 원이 맞겠죠. 하지만 그게 의미 있는 값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그 초코파이를 8천만 원에 실제로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그 초코파이와 교환을 했다. 거래라고 하죠. 그 거래가 일어나면은 그 초코파이의 가격은 그 순간 8천만 원인 겁니다. 하지만 그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 그 초코파이는 이제 8천만 원이 아닌 거죠. 사실 가격표만 8천만 원이라고 붙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은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에 결정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다음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은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냐라고 했을 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주식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존재하겠죠. 하나는 주식을 갖고 있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주식이 현재 없거나 있긴 하지만 더 사고 싶은 사람.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거래 대상자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 둘이 거래를 하지 않으면 그 주식의 가격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 이제 주식을 거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에 팔겠다 혹은 얼마에 사겠다라는 주문을 넣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주문을 넣었을 때 판매자가 이제 올린 가격과 구매자가 올린 가격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1,000원이다라고 해서 1,000원에 팔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고 1,000원에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으면 두 사이의 거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주식 가격은 1,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 1,000원짜리가 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판매하는 사람이 1,200원에 판매하고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 1,200만 원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1,200원의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에는 가격이 1,200원으로 이제 그 순간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시시각각 주식의 가격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고 공개적인 시장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서도 많은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시시각각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것이.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저희가 방금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실제로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냐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안 되겠죠. 왜냐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게 될 텐데 그 시세 차익이라는 거는 내가 샀을 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팔았을 때 가격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오를 것인가, 혹은 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있겠죠. 실제로 이 당장의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는 알았으니 이제 미래의 주식의 가격이 미래에 어떻게 미래의 주식의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지 어떻게 예측할까? 요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시세 차익을 통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겠죠. 네, 요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한다. 수요가 지금보다 많아지거나 공급이 지금보다 줄어들면 가격이 오른다. 반대도 가능. 반대로 되면 가격이 내린다. 네, 이제 딱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파는 사람이 줄어들고 내가 더 높은 가격에 이제 팔 사람만 남고 살려고 사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아져서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거고 그럼 주식의 가격은 오르겠죠. 그리고 반대가 되면 가격은 내릴 거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래의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미래의 수요와 공급을 해야 한다. 로 귀결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미래의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게 예측함을 통해서 주식의 가격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예측을 하냐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상 기업에 대한 소유권인 거잖아요. 소유권의 일부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맞겠죠. 수요와 공급이. 근데 이 실제로 그 주식이 갖고 있는 가치,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그 가치가 있을 텐데 그것과는 별개로 주식의 수요와 공급이 이제 영향을 받는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사람들의 투기 심리인 거죠. 예를 들면 이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왜? 그 주식을 실제 가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게 되면 수요가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뉴스에 뭔가 그 회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 혹은 누군가가 이 주식 좋다고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알렸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실제 그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냥 그 주식이 올라서 돈을 벌 생각에 그 주식을 살 겁니다. 혹은
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실제로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이 사람 그 실제 그 주식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는 그냥 그 회사의 가치보다 훨씬 높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나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지금은 다른 사람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경영권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주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 이제 주식의 수요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가격은 실제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와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주식의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주식 본연의 가치와는 다르게 움직인다. 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주식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단순히 투기의 용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경영권이 필요해서 그 가치를 이제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 이제 관점에서 이 주식이라는 거에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투자로서의 가치와는 다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예측하냐 라고 하면은 이제 잘 예측해야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러면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식의 가격이 변동하는 걸 이용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운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단기적인 주식 가격의 변동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가격의 단기적으로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인 거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가 결국에는 이 주식의 가격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이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당장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도 주식의 장기적인 가격은 해당 주식의 본연의 가치에 수렴한다 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주식의 이 본연에 갖고 있는 가치는 그 회사의 소유권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그만큼의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회사 주식의 비율만큼 본인의 이제 소유권이 있는 거고, 사실 배당받을 때도 그 비율에 맞춰서 배당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내가 가진 주식의 비율만큼이 본인의 몫이 된다. 그리고 그게 결국 그 주식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언젠가 그 회사가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 결국에는 그 해당 주식의 본연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거는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최종적으로 가격이 저렇게 수렴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실제 본연의 가치가 10이면은 이제 그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에 의해서 변동하는 거는 그 10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한 가지 이제 주식 투자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주식의 본연의 가치보다 훨씬 저렴한 현재 주식의 가격이
해당 주식 본연의 가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라면, 저렴하다면, 머지않아 해당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오른다. 요거를 이제 이 사실을 이 참이라고 이 문장이 참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걸 유추할 수 있겠죠. 왜냐면 결국 주식 본연의 가치보다 싼 상태에서는 언젠간 그 주식의 본연의 가치에 맞춰서 주가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결국 그럼 오르는 방향인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전략으로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저는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나 수많은 이제 오랜 기간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연평균 수익률을 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실제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면 그때 이제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본연의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이제 주식을 팔면서 시세 차익을 거두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배당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으로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이 시를 이용하여 돈을 시장률을 넘는 연평균 수익률을 달성했다. 긴 기간 동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할 때 이 사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의 가격이 지금 너무 실제 그 주식의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식의 가치가 앞으로 뭔가 훼손되지 않고 그 주식의 가치는 앞으로도 더 많이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걸 이제 저 스스로 예측이 가능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전략으로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에 이어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나와야 되는 건 주식 본연의 가치라는 여기 단어가 쓰였잖아요. 가치는 어떻게 예측하나? 네, 주식 본연의 가치는 어떻게 예측하느냐? 요게 바로 다음 질문이겠죠. 왜냐면 이걸 이용해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주식의 본연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이 사실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가치를 예상을 못하면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이 이거보다 훨씬 저렴한지 훨씬 비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걸 이제 계산해내는 게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기업의 실적 플러스 적절한 주주환원이 얼마나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요 두 가지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투자라는 게 결국 기업의 실적 하에서 이제 돈을 나눠 갖는 거고, 그리고 돈을 나눠 갖는 게 적절히 이제 때에 맞춰서 잘 주식으로 이제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나눠지느냐
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두 가지가 다죠. 그래서 요거를 예측함으로써 예측함으로써 가능하다. 네. 이제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이틀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채널에서 메인 주제로 다루려고 했던 그 질문 세 가지가 요 기업 실적에 대한 거, 기업의 매출, 기업의 그 비용, 그리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를 예측함으로써 가능하다. 네. 기업의 미래 매출이 어떻게 될지, 기업의 비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기업의 미래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 사실 그게 곧 이 말이고, 그러면 주식의 본연의 가치가 예측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들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 탐구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결론을 대략 내릴 수 있으시겠죠?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자, 그러면 이제 각자 한번 결론을 생각 잠깐 해보시고, 정리가 아마 머릿속에 되셨을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내리면 결론적으로 해당 기업의 매출, 비용,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를 예측하면은, 그리고 그 예측한 값을 기반으로 주식의 본연의 가치를 매기고 현재 주식의 가격과 비교해서 현재 주식 가격이 훨씬 싼 것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가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요 큰 틀에 대해서는 오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는 이 기업의 매출, 비용, 그리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유익한 이야기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내용은 요 노트들은 지금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두 보실 수 있고요. 사이트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영상에 나왔던 모든 요 메모들을 다 그 사이트 안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도 되고, 필터나, 이제 정렬도 되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굉장히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